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영재교육에 있어 조기 발굴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고난 재능을 부모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아이의 타고난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말처럼 잘못된 조기 교육은 오히려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사랑방에서는 아이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한 부모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가지 양육 지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사랑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아이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한 부모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양육 지침. 첫 번째는 잘함을 칭찬하지 말고 특별함을 지지하라입니다. 여기 악기의 재능을 보이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의 비범한 능력을 더 키워주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부모는 아이가 멋진 연주를 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너는 정말 연주를 잘해. 어쩜 그렇게 악기를 잘 다룰 수 있지? 라고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잘함이라는 기능적 측면만 계속 칭찬하면 아이와 부모의 기대치가 필요 이상으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만들게 되는 셈이지요. 더군다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는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강박이라는 스트레스 요소가 커지기 쉽습니다. 물론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잘함에 대한 무분별한 칭찬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는 연주를 너무 잘해 라고 기능적 재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닌 너의 연주는 참 듣기 좋아, 너의 연주는 언제나 특별해 라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아이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한 부모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양육 지침. 두 번째는 아이보다 앞서 나가지 마라입니다. 아이의 재능을 조기 발견한 부모님은 비범한 아이의 능력에 흥분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의 호기심도 같이 커지지요. 이걸 한번 해볼까? 아니, 저것부터 해볼까? 나의 노력이 곧 아이의 재능 개발이라 생각한 부모님은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을 시켜주려 동분서주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의 의사나 반응은 얼마나 고려하시나요? 혹여 아이의 의사보다 부모님의 욕심이 앞서 아이를 뒤로 둔 채 혼자만 달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영재하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재능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야 한 분야에 뛰어난 재능이 다른 분야로 전이되어 두루두루 잘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기 싫은 것을 자꾸 시키는 부모로 인해 스트레스만 늘 수 있지요. 그러므로 재능이 조기에 보인다고 해서 노파심의 아이를 잡고 무작정 내달리는 식의 학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숨고르기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아이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한 부모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양육 지침. 세 번째는 정형화된 시스템에 의존하지 마라입니다. 보통 아이의 재능을 일찌감치 감지한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몰라 애를 태우게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발품을 파시겠지만 사실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은 다른 부모님들의 사례입니다.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어느 교재가 혹은 교구가 좋다더라 하는 식의 입소문에 의존하게 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입소문이 모든 아이들에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신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영재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지요. 그러므로 남들이 한다고 해서 혹은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 시스템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재들에게 자꾸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영재들에게는 채움보다는 비움이 더 중요합니다. 외부적인 채움을 최대한 비우고 그 빈자리를 아이가 스스로 채울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루스는 미궁을 설계한 다이달로스의 아들입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밀랍과 새의 깃털로 날개를 만들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높게도 낮게도 날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고 말이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에 깃털이 젖어 가라앉을 수 있고 너무 높게 날면 태양 때문에 날개를 붙인 밀랍이 녹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한 이카루스는 너무 높게 날다가 결국 밀랍이 녹아 깃털이 떨어지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영재성의 조기 발굴이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을 너무 높게 날도록 부추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